앞에서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 투자 원칙,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이라는 걸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앞에서 이제 잘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런 건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네, 그렇지만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어떤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묻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타 투자를 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급함이 앞서는 순간 이제 이미 투자 자세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뭔가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요 바로 다음 것도 요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뭐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묻어나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 타고 싶고, 사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느 정도 소위 뭐 대박을 잡거나 대박을 터트려 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돈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인생이 편하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해서 오히려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저의 또 젊은 시절에 저의 또 어떠한 투자 마인드, 제가 젊은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다 이 노하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백만 원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배운 인생 조언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20대,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도 몸으로 겪어보고, 뭐 20대 때도 이제 막 대박주도 쫓아다녀보고, 뭐 작전한다는 데도 가가지고 기웃거려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망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쌓아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뭔가 빨리 계속 하려고 대출, 담보대출도 받아가지고 막 주식도 사가지고 해보고, 또 그것도 잡주, 좋은 우량주는 너무 느리니까 그쵸. 예, 잡주에 담보대출 받아서 막 사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 망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2년, 3년 기다리는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예. 그러니까 2년, 그때 당시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지금 5년, 6년, 뭐 10년 지나와 보니까 그때 1, 2년 기다렸으면 오히려 더 대박이 났을 건데 많이 하고, 오히려 또 이런 게 제 주변에도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폭락장을 계기로 이제 제가 폭락장이 오면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다. 그쵸. 떨어졌으니까. 20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1년 들고 가라. 근데 그분들은 1년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매일 들어가서 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왜 계속 쳐다보고 있어? 1년을 들고 가라고. 근데 계속 매매를 하고 1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급등주 쫓아다닌다고 그런 거 하고 자기가 못 참아가지고 팔았던 거 1년 뒤에 보면 다 올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1년만 기다리면 다 오르는데 근데 중간에 다 손절을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 세 번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대중에 쉽게 동조한다. 이게 또 자기 투자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좋다 해서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남들이 좋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고점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왜냐면은 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손절 못하고 있다가 반토막, 삼토막 나고 그냥 그때 돼서야 이제 설거지하고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 기준을 잡고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로 듣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남이 절대 내 돈을 불려준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 시장은 진짜 남이 내 돈 벌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돈이 되는 정보면 그렇죠. 너한테 안 알려준다. 그렇죠. 내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정보를 왜 그냥 주냐 이거죠. 방금 요것도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원칙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우르르 이거 좋더라. 사람들이 지수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까 인버스 곧버스 들어가고, 원유 폭락했으니까 원유 들어가자 했는데 거기서 반의 반토막 또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진짜 바닥인가? 근데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없다면은 투자는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으면 100% 실패해요. 그리고 원칙이 있다고 해도 그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제 기준이 있었지만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섣불리 뭔가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투자했을 때 거의 다 실패로 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자기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될 땐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손절을 해야 될 때도 그냥 마이너스 10% 나는 무조건 손절이야. 예를 들어서 모를 때 그냥 네. 나는 마이너스 15% 그냥 손절이야. 그래 놓으면 그냥 마이너스 15% 됐을 때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면 오히려 그냥 깔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좋기 때문에 원칙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그래서 선생님 원칙은 뭐예요? 어떻게 세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식 투자에서 진짜 작가님이 나는 이 원칙만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잡주는 사지 않는다? 저는 사지 않는다. 네, 아까 너무 1등만 산다. 그거랑 좀 아, 연결되네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 투자한다는 거죠. 기본.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10% 20% 올랐다가 다시 쭉 빠져가지고 뭐 마이너스가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러면은 이제 사실 보면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쉽긴 해도 나는 이런 걸 계속 들고 간다. 왜? 장기 투자하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를 정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최소한 1년, 2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들고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폭락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저는 무조건 2년은 들고 갈 거다. 이렇게 원칙을 딱 세워놨다면은 저번에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뭐 쭉 계속 빠지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을 때도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팔지도 않고 그냥 더 사지, 뭐 물론 이제 돈 있으면 더 샀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은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정말 길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그냥 들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살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원칙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긴 전기차가 여기서도 이제 네. 전기차 분야에 대한 이제 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길게 보면 테슬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하죠. 테슬라가 뭐 폭락을 했네, 폭등을 했네, 뭐 이런 데 연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특히 더 그러는 게 네.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그렇죠. 약간 미국 대통령하고 통하는 면이 있는데 네. 트위터에다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마디 쓸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 네, 내렸다고 그렇죠. 막 하는데 말도 좀 막 하는 경향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일비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오히려 이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땡큐. 뭐 그러면서 뭐 한도 떨어졌을 때 이제 떨어졌네. 땡큐. 그러면서 네. 이제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도 계좌는 계속 불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한다. 이거 진짜 큽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 설득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나의 자세를 먼저 바꿔라. 결국에는 내가 시장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이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남 탓하고 연결되는 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손실이 점점 커져서 불안해. 근데 시장이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기준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내 투자 마인드를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게 나를 더 발전시키고 투자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다. 시장은 자기가 지 갈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시장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사실 뭐 회사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결근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도 내가 있든 없든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편승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투자 마인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내가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또 이제 연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제 뭐 남녀 관계가 보면은 싸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자든 남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다음에 실패하는 투자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항상 인정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가를 복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사람이 변하기는 힘듭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하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걸 고쳐 나갈 때 이제 좀 더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거지. 절대 뭐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면 발전이 없고 투자는 뭐 실패로 기결되는 게 뭐 뻔한 일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 여기에 써 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기만,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사시기만 해도 인생 충분히 행복도 커지고 성과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